2024년 진짜 무슨 일이 진짜 많긴 했어요. 뭔가 진짜 일이 많았습니다. 와, 근데 진짜 이게 어떻게 변할까 이게. 작년에도 이렇게 많이 변했는데 올해는 더 많이 변할 거잖아요. 좀 무서우면서도 기대가 되는. 벌써 25년이 됐어요. 한 살 더 먹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게 작년에는 진짜 다사다난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고 정말 사건 사고가 많았던, 사건 사고가 많아서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일이 너무 많았던 한 해였죠. 제가 느꼈던 전 세계적인 IT의 흐름은 당연히 AI 얘기하겠지만 좀 살짝 뻔하니까 절대 강자가 없다는 느낌을 좀 받았죠. 물론 애플은 계속 잘 나가긴 하는데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IT 시장에서 절대 강자가 장담할 수 없구나 라는 거를 좀 느꼈던 게, 일단은 대규모 썩다, 대규모 이제 장애 이슈들이 있었는데 안 벌어질 것 같은 일들이 벌어진 거죠. 에? 설마? 이랬던 거. 전 진짜 가장 컸던 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라는 서비스가 있거든요.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붙잡고 있는 AWS, 아마존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이렇게 세 개가 있는데 애저가 다운됐어요. 애저가 이제 장애가 나면서 애저를 쓰고 있는 수많은 이제 서비스들이 다 스탑되는, 완전 장난 아니었죠. 애저가 사실상 이제 B2B, 미국에 있는 항공사, 금융 결제 이런 거 많이 하는데 그게 이제 다 마비되는, 공공기관 다 마비되고, 증권거래소 문제 생기고 이래가지고 이럴 수 있구나. 그게 좀 충격이었고, 그거 다음에 바로 또 AWS도 또 장애 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생기고 이러면서 이게 우리가 이제 약간 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가 이제는 뭔가 수도꼭지에서 물 나오듯이 당연한 걸로 생각하는데, 이게 다운되면 이 카오스, 혼돈이 오는구나 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는, 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같은 사태 같은 게 그 인프라가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딱 보여주는 거고, 그게 이제 내부에 있는 그 회사의 문제도 있는데 이제 같이 협력하는 이제 보안업체나 이런 데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다 연결돼서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그 항공권 예매 안 되고 공공기관들 다 마비되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케이아스가 오는 거죠, 정말. 그래서 그런 게, 이게 미국이 정말 빅테크가 많고 IT가 잘 돼 있다고 하지만 미국에서도 벌어지니까 이게 누구나 방심할 수 없다, 이런 거였지. 그래서 깜짝 놀랐죠. 이럴 수 있구나. 약간 그런 게 좀 있었고, 또 이제 또 B2B 쪽에서의 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가 있어요. 들어는 봤을 거예요. 세일즈포스라고. 세일즈포스가 세계에서 제일 큰 CRM 회사고 B2B SaaS도 하는 회사인데 여기 서버가 다운됐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는 세일즈포스 유저가 아니었는데 세일즈포스가 이제 마비가 되면서 그것도 이제 놀랐죠. 세일즈포스가 망가지는 거 아니야? 이런 정도로. IT 회사 중에 제일 큰 거 뭐가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하여튼 그 다음이 아마존이란 말이야. 아마존이 진짜 큰 IT 회사인데 이 세 개가 다 문제가 당연히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약간 이제 코카콜라가 또 무너질 수 있겠다? 약간 이런 느낌처럼 얘네 왜 이러지? 하는 게 있었고, 또 그게 걔네들이 장애가 생기니까 이 세상이 약간 마비되는, 영향력이 이렇게 컸었구나라는 거 다시 느끼게 됐었고, 이럴 수 있구나. 이게 아성이 무너질 수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되게 놀라웠죠. 그리고 카카오톡도 작년에도 서버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전에 너무 큰 사건이 있어서 사람들이 잊혀질 수도 있는데 작년에 카카오톡도 또 장애가 있고, 그러니까 물론 장애는 계속 있는데 이 대규모 서비스들이 누구나 방심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게 이제 그렇게 큰 업체들의 인프라에 문제가 생겼던 거와 하나, 두 번째는 그 가운데서 중소 서비스하는 회사들,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이 막 부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측면을 보면서 이렇게 전통적으로 강한 강자들이 영원할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장 했던 게 이제 당연히 이제 AI 관련된 서비스들. 그 전부터 GPT도 그렇고, GPT가 이렇게까지 더 치고 올라올 줄 몰랐고, 퍼플렉시티가 또 나오면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고, 저는 작년에 놀라운 성장을 봤던 게 피그마였어요. 피그마가 이렇게까지 치고 들어오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희 회사도 피그마가 엄청나게 포지셔닝을 늘렸거든요, 업무에 있어서. 진짜 그게 너무 놀랍다. 어도비랑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중간에 있었던 어떤 영역을 완전히 치고 들어오면서 놀라웠죠, 이 변화가.
진짜 좀 무섭게 성장하는 IT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됐고, 예전에 이제 슬랙이 그런 느낌이었었는데 세일즈포스니까 똑똑해. 슬랙을 빨리 샀잖아요. 거기 세일즈포스 대표님 보면은 알파메일이에요. 예, 잘 하셔요. 그래서 보면 빨리 잘 샀어.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서 피그마라는 그 진짜 큰 회사, 정말 진짜 어도비를 가장 위협하는 회사일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이 피그마가 원래 어도비 인수되는 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딱 깨지면서 완전 빅뉴스였죠, 진짜. 저는 사실 피그마가 어도비 인수되는 게 약간 저는 찬성했어요. 저는 찬성파. 오히려 저는 뭐 사람들 팬들은 반대파가 있었지만 저는 그 피그마의 팬들을 향한 서비스 정신, 또 그 커뮤니티의 의견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문화가 어도비 안에서 잘 크고 어도비에 좀 전달됐으면 어도비를 좀 바꿔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피그마가 딱 깨졌죠. 와, 진짜 빅뉴스였고, 그리고 그 다음 빅뉴스 중에 제가 또 사랑하는 허브스팟. 허브스팟이 진짜 이 주식시장을 막 요동치게 했었거든요. 제가 구글에 인수된다고 해서. 근데 결국에는 안 하기로 했죠. 그게 진짜 놀라웠죠. 허브스팟이 구글에 인수됐으면 진짜 파급력이 어마어마하긴 했을 거예요. 왜냐면 여전히 이제 세일즈포스를 못 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CRM 대항마가 허브스팟이고 서비스 진짜 잘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구글이라는 큰 자금과 그 시장에 장악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 안으로 못 들어왔다는 게 이제 큰 이슈긴 했는데, 여튼 작년에는 그 기존의 고트들이 좀 도전을 받는 느낌. 옛날 그런 거 있잖아요. 메시, 호날두 시대가 이제 저무나 이런 느낌처럼 뭐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막 메시가 페널티킥 놓치고 이런 것처럼 기존의 큰 빅테크 회사들이 좀 헛발질을 하는 것들이 놀랐었던 것 같아요. 그 큰 회사들, 큰 바구니 안에서 신생 IT 회사들, 또 이제 새로 스타트업들이 막 성장하고 막 그 아성에 도전하는 걸로 많이 보니까 너무 신기한데, 그 결말이 항상 우리는 인수합병 되고 M&A 되면서 이제 짜잔 부자 이러면서 끝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인수 조건 안 맞으면 안 해, 이런 바이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까 진짜 작년에 그래서 컨텐츠들이 잘 안 되는 건가? 그러니까 미드보다 더 재밌는 거야. 막 예능보다 더 재밌는 사건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니까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 신기했죠. 24년을 시작할 때는 그래서 AI가 화두이긴 했는데 AI는 뭐 GPT 이렇게 다 무조건 그냥 끝났네, 게임 끝났네 이렇게 생각하고, 엔비디아 독주가 언제까지 갈 것이냐 뭐 이런. 그래서 지금 뭐 이게 AI가 기술력의 싸움도 있는데 쩐의 전쟁이 돼서 장비를 얼마나 들고 있느냐, 엔비디아에서 얼마나 GPU를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제 경쟁이 되는 걸로 쭉 가다가 갑자기 이제 하반기 되면서부터 막 대항마들이 막 생겨 나오고, 이게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는 느낌이 나는 거지. 이게 막 밤새시나 봐 다. 서비스 나왔는데 그 다음 주에 또 다음 경쟁 서비스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마치 무슨 가수들 신곡 경쟁하는 것도 아니고 계속 나오니까, 물론 이제 즐거웠죠. 소비자들은 즐겁고 유저들은 행복한 일이었는데 약간은 좀 무서움이 있었어요, 저는. 너무 빨리 변하니까. 그리고 너무 좋아지니까. 근데 또 이제 일주일 지나면 그 무서움이 다시 기쁨으로 바뀌어가지고 너무 행복해. 너무 성능이 너무 좋아졌고 삶을 많이 바꾼 것 같아요. 회의하는 방식이나 일하는 방식도 많이 바꿨고, 이제 가장 놀라운 거는 각 서비스들에서 이 선두주자 역할을 하는 AI 서비스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AI가 발전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의 아성에 도전하는 서비스들이 하나 둘씩 생기고 크랙을 가한다 그죠. 그 틈새를 이제 파고드는 애들이 막 생기니까 바뀔 수도 있겠는데, 이런 게 좀 많았던 것 같아요. 퀄리티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거죠. 퍼플렉시티가 있고, 미드저니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테이블 디퓨전도 굉장히 좋아졌고, 그 외에 다른 AI 서비스도 많이 좋아졌고, 파이어플라이도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리고 어도비에서 좀 똥줄타는 느낌 많이 느꼈죠. 그래서 이제 막 부랴부랴 맥스에서 발표하고 선빵 때린 거죠. 먼저 발표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들의 방향성이나 컨셉을 막 보여줬는데 언제 업데이트 해줄 거예요? 빨리 좀 업데이트 해줬으면 좋겠고. 근데 굉장히 기술 발전만 된 게 아니라 서비스의 발전도 같이 되니까
이게 사용자들에게 더 많은 호응을 끌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AI가 굉장히 화두가 되다 보니까 지금은 모든 SaaS에 다 AI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모든 서비스가 다 AI를 붙이려고 하는데 그건 좀 퀘스천인 것 같아요. 그게 꼭 필요한가? 라고 생각하면 잘 모르겠어요. 한 마디 더 붙이면 필요할 수 있어. AI가 모든 서비스에 다 필요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의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진짜 퀘스천이죠. 이렇게 풀어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고. 근데 이제 포토샵 너무 잘 쓰고 있죠. 포토샵에 있는 AI는 정말 사랑입니다. 사랑이고,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도비. 계속 좀 잘해주세요. 많은 소프트웨어들 SaaS에도 다 AI가 이제 탑재가 되고, 뭔가 AI 기술을 가져다가 활용해서 하는 게 되게 유행이었어요. 유행이었고, 지금도 현재는 그 기존을 이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의 반응은 조금 냉담한 것 같아요. 왜냐면 그 AI 서비스들이 붙어서 뭔가 이렇게 광고하고 마케팅하기에는 너무 좋은데, 들어와서 보면 기존에 있는 챗GPT나 다른 생성형 AI에 비해서 결과물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SaaS가 AI 서비스를 탑재하는 건 너무 좋은데 그 고유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가치가 있거든요. 그거에 계속 집중해서 가는 게 좋죠. 거기에 더하기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 AI 서비스 섣불리 했다가 고전하는 팀들도 굉장히 많을 거고 특히 이제 한국 시장에서는 한국에 특화된 한국에 있는 데이터를 많이 학습시킨 AI를 많이 밀고 나왔는데 지금은 챗GPT가 또 퍼플렉시티나 이런 모델들이 하는 게 보통이 아니어서 많이 힘들어질 것 같고 그래서 AI 서비스는 되게 확대가 됐는데 모든 서비스가 다 AI를 다 붙여야 되는 거는 잘 모르겠어요. 퀘스천이긴 한 것 같아요. 25년 뭐 제가 이제 경제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전 세계 경제와 되게 전망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감입니다. 제 이제 느낌인데 14년에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렇게 보면서 25년을 바라볼 때에 키워드 3개를 딱 뽑는다면 신뢰, 창조, 연결이죠. 결국에는 이제 신뢰죠. 신뢰는 또 생존이랑 연결되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그리고 서비스가 사라지지 않는 것. 그래서 잘 살아남고 잘 서비싱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제는 새로운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버텨내는 거가 되게 중요할 거고요. 그런데 그것을 위협하는 거는 또 창조성 있는 소프트웨어들이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스물스물 개발되고 잘 서비스되고 있는 것들이 확 꽃을 피는 것들이 생겨날 거라서 긴장해야 되는 거죠. 갑자기 확 바뀌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은 AI인데 AI에서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AI가 얼마나 기존 서비스들과 잘 융합될 거냐, 잘 연결성 있게 갈 거냐를 사람들이 볼 거예요. 그걸 UI, UX로 느끼겠죠. 본다기보다는 느끼고 별론데? 구독 해지하고 이런 것들이 잦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난이도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미국에 이제 가트너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번에 2025년에 키워드들 얘기할 때 AI를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AI 시대가 될 것이다. 정말 많은 서비스들이 쏟아져 나올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저는 완전히 100% 동감합니다. 25년에는 당연히 AI가 더 많이 저변 확대가 될 거고 그다음에 더 많은 서비스들이 발전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보는 뷰 중에 하나는 변화가 엄청 많을 거예요. 그 변화의 키워드 중에 하나는 이렇게 사라지는 서비스들이 많이 생길 거고요. 또 새롭게 생겨나는 서비스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보면 국내외를 불문하고 굉장히 서비스들이 경쟁이 치열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힘의 경쟁에서 밀려서 사라지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버텨내는 게 되게 중요하고 기존에 있는 고객들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해지는 시기가 왔다. 뭐 언제나 다 중요한 얘기지만 이전보다 더 그게 중요한 때가 왔다는 거죠. 가장 큰 거는
AI가 발전하면서 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나 서비스들의 개발하는 속도도 빨라졌고요. 그 진입 장벽도 많이 낮아졌고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이나 또 소프트웨어 기획이나 이런 거를 서포트하는 서비스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생겨나서 쉽게 얘기하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가 쉬워진 거예요, 이전보다.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는 서비스보다는 개발 난이도가 개발 퀄리티가 좋은 것보다는 서비스 친화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사용성이 좋은 것들 위주로 나오다 보니까 치킨 게임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유사 서비스도 많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어서 이 서비스를 계속 운영할 수 없는 업체들이 많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정말 잘 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살아남는 시장이 될 것이다. 한국은 특히 그럴 것 같고요. 해외도 뭐 다른 얘기는 아니겠지만 많이 망할 것 같아요. 다른 회사들이. 근데 그게 제가 생각하는 제일 큰 지점이긴 해요. 그래서 그 변화 안에서 변화하고 안에서 새로운 소프트웨어들 막 생겨날 때 누가 이제 다시 올해의 피그마, 올해의 퍼플렉시티처럼 또 다른 다크호스 루키가 누가 나올까가 되게 궁금한 거죠,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내년에 기대되는 서비스 두 군데가 있어요. 하나가 이제 당연히 오픈 AI 기대가 됩니다. 정말 무서우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고 배울 점도 많고 진짜 빨라요. 빨리 움직이는 팀이라서 정말 애자일한 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픈 AI 정말 기대되고 올해 어떤 서비스들로 더 발전시킬지 강화할지 되게 기대가 되고 저희도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나서 또 이제 프로 모델을 또 결제를 해볼 계획이기 때문에 되게 기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기대하고 있는 서비스, 기대하고 있는 팀이 11랩스입니다. 11랩스도 음성 관련된 AI 팀인데 왜 기대가 되냐면 일단 지금 기술력적으로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서비스도 좀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서 치고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내년에 음성과 관련된 AI 서비스들이나 시장이 좀 많이 클 것 같아요. 올해 우리가 LLM에 대해서 많이 썼고 했는데 이제는 올해보다 훨씬 더 우리가 프롬프트를 말로 하는 시대가 될 것 같아요. 말이 훨씬 편합니다. 말로 하고 듣고 하는 게 일상화되는 것의 첫 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되게 기대가 되죠. 11랩스에 관련된 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파워드 바이 11랩스 되는 이게 11랩스가 를 실제로 결제해서 쓰시는 유저분들은 없을 수 있어요, 많이. 뭐 영상 만드신 분들 아니면 안 쓰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서비스 곳곳에 11랩스의 기술들이 좀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챗GPT 그다음에 음성 관련된 AI 관련된 서비스들 뭐 11랩스 기대되고 근데 이걸 다 모아가지고 이 두 개를 싹 다 마른 서비스 중에 제가 제일 기대되는 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잘 융합해서 마른 서비스가 애플이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가 올해 가장 기대되는 서비스입니다. 과연 어떻게 풀어낼지. 챗GPT의 기술과 물론 애플에서 11랩스랑 어떤 관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애플도 음성 관련된 것들을 잘 말아와서 어떻게 잘 할 것인가. 굉장히 기대되는 포인트.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이 많이 성장했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성장했고 볼륨도 커졌고 시장은 확대가 됐는데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이 경쟁이 너무 치열해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장 상황이 안 좋아지니까 이게 가격이나 이제 단가 면에서 되게 치열한 경쟁을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선택지도 많이 넓어지고 좋은 서비스들이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근데 조금 더 이 시기를 잘 버텨내시고 힘을 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한국의 특성 중에 하나는 서비스적인 면에서 좀 잘 만드는 편이 있거든요. 친절하게. 그래서 그런 시장이 필요한 곳에 가서 충분히 잘 플레이할 수 있고 해외 시장도 열려 있고 내년에는 가능성이 많다고 다들 얘기하시기 때문에 되게 응원하고 싶죠. 한국에서 정말 셀즈포스 같은 회사 또
여러 홉스팟 같은 회사들이 나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작년에 되게 아팠던 소식은 좀 이제 응원하는 회사들이 있었어요. 응원하는 사스 회사들,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해외 가서 굉장히 선전하고 되게 열심히 태핑하면서 도전하고 했었던 회사들이 어려워졌다라는 소식을 많이 듣고, 또 뭐 인원 감축이나 철수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었는데 너무 안타까웠죠. 그래서 그 회사들이 다시 기사회생하셔서 좀 더 선전했으면 좋겠고, 저희 채널이 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뭔가 저도 좀 서비스들을 더 소개할 계획이 있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진짜 올해는 좀 마음 찢어지는 얘기들이 조금 덜 들렸으면 좋겠고, 물론 쉽지 않겠죠. 올해 이 게임이 쉽지 않겠지만 잘 이겨낼 수 있죠. 잘 해봐야죠. 좀 힘을 같이 모아야 될 것 같아요. 서로 좋은 서비스들 소개해주고, 또 서로 선의 경쟁을 하면서 더 커가야 되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또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은 서비스들 진짜 잘 만드는데 좀 더 기술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고, 기술이라고 하면 기본 기대? 너 우리가 늘 서비스 만들 때 간과하는 소프트웨어 효율성과 효과성들, 그런 것들 잘 설계가 돼서 좀 검색도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잘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한국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너무 그런 이제 커스텀에 대한 요구가 너무 많아요. 한국 회사들이. 그런 것도 좀 내려놓고, 좀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서 쓰시는 회사들에서도 좀 글로벌 스탠다드에 좀 맞춰서 몸을 맞춰서 가야 된다. 자꾸 너무 작은 회사들한테 커스텀을 요구하고 자꾸 맞춤 전장을 요구하지 않는 문화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요구하니까 발전이 없잖아요. 뭐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2025년에서 올해는 굉장히 야단법석할 것 같아요. 많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사실 기대가 많이 돼요. 좀 어떤 일이 펼쳐질까. 특히 가장 기대하는 거는 기존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더 발전할 거냐,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고, 두 번째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들, 새로운 사스들은 또 뭐가 나올 것인가, 이게 되게 저로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서비스들을 많이 소개해드리고 싶고요. 올해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이제 장애나 이런 대규모 서버 다운이나 이런 것들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건 사고보다는 선의의 경쟁이 많이 일어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뭐 여기까지 하고 힘내서 일하러 가보시죠.